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아침 거울을 보는데 없던 흰머리 한 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염색약을 사거나 미용실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유전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 원인은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색을 잃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보다 이르게 나타나는 흰머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꼭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흰머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오래된 믿음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모낭 안에서 멜라닌 생성을 다시 깨워 머리카락 본연의 색을 안에서부터 되살리는데 관여하는 특정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화학적 원리에 근거한 접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몸이 더 이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타민이 무엇인지, 왜 화학 염색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학 제품에 의존하는 삶이 지겹고 과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머리카락의 건강과 색을 되찾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될 내용은 앞으로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처음 흰머리를 발견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주제가 전 세계의 우리를 어떻게 이어주는지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왜 흰머리가 생길까? 은빛, 머리카락 뒤에 숨은 과학. 많은 사람들에게 첫 흰머리를 발견하는 순간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흰머리를 나이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은빛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과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색을 만드는 공장 멜라닌 세포. 그 원인을 이해하고 늦추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은 모낭에서 자라나며 그 안에는 멜라닌 세포라 불리는 특수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피부와 눈의 색까지 결정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기능하는 동안 머리카락은 본래의 색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느 순간부터 이 생산이 멈추는 걸까요? 흰머리는 멜라닌 세포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생물학적 잉크가 고갈되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에는 색소가 없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빛이 굴절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얗거나 회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은 가장 강력한 변수로 언제 첫 흰머리가 나타나는지와 그 진행 속도는 상당 부분 DNA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나 오염, 흡연과 같은 환경 요인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멜라닌 세포의 줄기세포를 손상시켜 고갈을 앞당깁니다. 또한 특정 건강 상태나 몸속 염증이 지속되면 모낭의 정상적인 생애 주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가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멜라닌 세포가 예상보다 이르게 기능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머리카락을 위한 필수 영양소.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색을 만들어내는 환경은 돌볼 수 있습니다. 이른 흰머리와 자주 연결되는 영양 결핍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세포 대사와 모낭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젊은 연령에서도 색소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는 멜라닌 형성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입니다. 철분과 아연은 모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손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흰머리는 우리 세포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분한 영양을 채우는 것이 머리카락이 더 오랫동안 생기와 색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가지 핵심 결핍 요소.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머리가 이르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결핍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4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멜라닌 생성, 모낭의 강도,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에 직접 관여합니다. 몸에 이 재료들이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에 색을 부여하는 멜라닌 세포는 일을 할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색소는 줄어들고 모낭은 약해지며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색을 예상보다 빨리 잃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며 각각이 머리카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문제를 알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항흰머리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이 흰머리와 자주 함께 언급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핍이 매우 흔하면서도 조기 흰머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해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합니다. 세포 대사에 필수적이어서 각 세포가 기능할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또한 세포의 설계도인 DNA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모낭까지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색소 세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색을 더 빨리 잃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나타난 사람들에서 비타민 B12와 엽산 수치가 낮게 측정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식단 조절과 보충을 통해 결핍을 바로잡자 흰머리의 진행이 멈추었고 일부에서는 미세한 재색 소화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잘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염, 위산 분비 저하 또는 오메프라졸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음식 속 비타민 B12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의심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엽산은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엽산, 즉 비타민 B9는 눈에 띄지 않게 일하지만 부족해지면 바로 티가 나는 영양소입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해 결핍 시 전신에 영향을 주며 머리카락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12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두 영양소는 적혈구 생성과 DNA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한 쌍입니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세포는 산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받고 머리카락은 더 튼튼하고 색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엽산 수치가 낮아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머리카락은 쉽게 약해지고 부러지며 색을 빠르게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은 멜라닌 형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그 결과 흰머리가 앞당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엽산 결핍이 머리카락뿐 아니라 거대저가 구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혈구가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이 상태는 몸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신호로는 지속적인 피로, 창백한 피부, 탈모, 손톱이 잘 부러지는 현상, 그리고 이른 흰머리가 있습니다. 엽산은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며 렌틸콩과 병아리콩 같은 콩류, 감귤류 과일에도 들어있습니다. 강화 곡물과 밀가루에도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나 일부 약물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결핍이 의심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D는 모낭의 보호자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할은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낭의 성장 주기와 모발의 활력을 조절하는 데 직접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낭은 휴지기에 더 오래 머물며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천천히 자라고 약해지며 색소를 더 쉽게 잃습니다. 즉 지속적인 결핍은 조기 흰머리와 모발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조절해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멜라닌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탈모와 모발 노화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결핍을 교정한 뒤 모발의 밀도와 활력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D는 적당한 햇빛 노출로 피부에서 자연 합성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간, 강화, 유제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만 과다 섭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충제는 검사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권장됩니다. 자연 합성 능력은 나이, 피부색, 계절, 자외선 차단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잦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수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구리는 머리카락에 색을 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구리는 소량만 필요하지만 모발 건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은 티로시나 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해 티로신을 멜라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색소를 만드는 기계가 느려지고 멜라닌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점차 색을 잃고 회색을 거쳐 흰색으로 변합니다. 구리는 색뿐 아니라 두피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에 관여해 모낭이 건강하게 자랄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항산화 방어에 참여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구리 결핍이 드물지만 매우 제한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나 장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아연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연은 체내에서 구리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변화를 드러내는 조직 중 하나가 됩니다. 경고 신호로는 윤기 감소, 흰머리 증가, 가늘고 잘 부러지는 모발, 그리고 전신적인 피로와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해바라기 씨와 참깨, 렌틸콩과 병아리콩 같은 콩류, 굴과 새우 같은 조개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도 들어 있습니다. 구리는 필수적이지만 균형이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도 문제지만 과다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고 보충제 사용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연스러운 머리색을 되찾는 3가지 기둥. 머리카락의 본래 색을 유지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일은 마법 같은 비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영양을 채우고 보호하는 탄탄한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리카락의 건강을 지탱하는 3가지 핵심 기둥이 있으며 이를 일상에 꾸준히 적용하면 머리카락이 나이 드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뿌리부터 채우는 힘입니다. 머리카락은 몸속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는 이른 흰머리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달걀, 기름진 생선, 살코기, 유제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는 모낭이 산소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콩류, 녹색 잎채소, 감귤류의 풍부한 엽산은 멜라닌 세포가 효율적으로 멜라닌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해산물, 견과류, 씨알류에 들어있는 구리는 색소 생성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초가공 식품은 가능한 한 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영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머리카락 노화를 앞당깁니다. 실천 팁으로는 식탁을 색의 팔레트처럼 생각해보세요. 채소의 초록색, 과일의 주황색, 통곡물의 갈색처럼 자연스러운 색이 다양할수록 미량 영양소 섭취도 풍부해집니다. 숙면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은 세포 회복 과정을 활성화하고 모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모낭을 자극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며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됩니다. 이 과정은 색소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 기능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쉬게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방은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며 늦은 시간의 과식은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멜라닌 세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머리카락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코르티솔과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하루 몇 분의 명상이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쌓인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 또는 요가는 코르티솔 조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는 피해야 합니다. 흡연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며
머리카락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정리하며 영양과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하고 색이 살아있는 머리카락을 지탱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머리카락이 본래의 색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흰머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추는 신호입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세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알림일 수도 있으며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쉬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매일의 선택이 머리카락을 더 튼튼하고 생기 있게 그리고 본연의 모습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연스러운 색을 되찾거나 지키는 일은 마법 같은 방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인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머리카락을 돌보는 일은 곧 에너지와 면역력 그리고 삶의 균형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결핍 요소와 기본 원칙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건강과 머리카락을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전략과 습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흰머리에 대해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뒤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고 머리카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